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서도 풍경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먼저 읽어내곤 합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유난히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선 가게를 보며 단순히 맛있겠다는 생각을 넘어 왜 저 가게는 이 골목에 자리를 잡았는지, 저 정도 회전율이면 한 달 수익은 얼마일지, 그리고 그 수익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식입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누군가 겪는 작은 불편함을 들으면 그 즉시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그 가치가 가져올 파급력을 상상하느라 잠시 대화의 흐름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가 조금은 유별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순간에 혼자만 머릿속 엔진을 풀가동하며 세상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묘한 이질감 말입니다. 사회는 이런 특성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향해 지독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돈의 가치만 따지는 메마른 인간이라고 성급하게 낙인을 찍기도 하죠. 혹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며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라는 조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선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기민함을 일종의 성격적 결함이나 고쳐야 할 조급함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우리가 흔히 돈 냄새를 맡는다고 표현하는 그 직관은 사실 당신이 가진 가장 정교한 감각이자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온 하나의 정교한 패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돈 냄새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감각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전두엽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히 돈을 쫓는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가장 고등한 관제탑인 전두엽, 그 중에서도 복측 전대상 피질과 안화 전두 피질이 타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를 체계화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눈앞의 현상을 평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전두엽은 쉴 새 없이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떤 선택이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지, 어떤 흐름이 사람들의 욕망과 연결되는지를 본능적으로 포착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예측적 인지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지도를 남들보다 먼저 손에 쥐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전두엽의 배선은 대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이토록 기민한 안테나를 세우게 된 데에는 아마도 당신의 삶이 지나온 궤적,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비로소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었던 기억이나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결핍의 순간들이 당신의 뇌를 이렇게 훈련시켰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며 내가 쓸모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환경이 당신의 전두엽을 잠들지 않는 파수꾼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뇌는 결핍과 불안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도록 스스로를 최적화해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삶의 방식보다 더 낫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뇌의 회로와 배선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안정감을 느끼는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이 강해 평화로운 일상에 안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지만, 당신 같은 이들은 전두엽이 그려내는 미래의 가능성에 접속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어떤 항해사는 잔잔한 항구에 머물 때 안도감을 느끼지만, 어떤 항해사는 수평선 너머의 폭풍을 예견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니며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선택한 서로 다른 장비일 뿐입니다. 당신의 기민함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의 씨앗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직시해야 할 한 가지 역설적인 층위가 존재합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안테나가 날카로울수록 정작 그 기회가 가져다주는 성취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감각은 무뎌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전두엽이 너무 앞서나가 미래의 보상을 개선하느라 바쁘면 뇌는 현재의 만족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을 충분히 분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고도 금세 공허해지거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 시스템이 도착보다는 추구 그 자체에서 보상을 얻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조용한 대가입니다. 가장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정작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안식의 신호에는 가장 둔감해질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트레이드오프를 당신은 아마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향해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고전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상을 분석해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길가에서 발견한 기회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친 틈새에서 찾아낸 가능성들은 당신이 그만큼 세상을 치열하게 관찰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민감한 감각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숭고한 도구이며 그 도구 덕분에 오늘날의 당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충분히 타당하며 그런 존재 방식에도 분명히 그 나름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특별한 재능이 당신을 갉아먹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은 전두엽의 스위치를 끄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감각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기회를 포착하지 않아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당신의 뇌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시간 말입니다. 당신의 안테나가 외부의 보상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의 조용한 평화를 향할 때 비로소 당신의 그 비범한 능력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늬들을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갈망과 불안이 사실은 어떤 심리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씩 나누어 갖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예리한 시선이 언젠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는 부드러운 눈길로 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 한 조각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내면의 풍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회를 발견하는 그 찬란한 순간만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그 평범한 순간도 당신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비범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더 많은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특별한 안테나가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감지하는 데에도 쓰이기를 바라며 우리는 곧 더 깊은 통찰과 위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